영화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가 있잖아. 사실 이 영화는 펄펄펄펄펄 그 어떤 영화보다도 뜨겁게 끓여서 결국엔 이 세상이 얼마나 소름 돋게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 너무 절망적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기다렸을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 근데. 어쨌든 좀 바빴고 바쁜 시간들에 또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들고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좀 일을 빡세게 하고 나서 다음날 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오프닝 장면 중에 주인공 남자랑 여자가 둘이 막 싸우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장면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 켜서 봤어. 야, 엄청 잘 찍었네. 오랜만에 이거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본 김에 영화 좋아 동아리방에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스낵은 투썸 플레이스에서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가나슈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이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살은 계속해서 빠져갈 거예요. 벌써 5kg가 빠졌고 앞으로 빠질 건데 난 이제 이 컨텐츠에서 어쨌든 먹는 거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의무감 같은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대로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꼭 안 먹어도 돼. 네, 어쨌든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주제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 배우잖아. 케이트 윈슬렛도 연기를 진짜 잘하는 배우란 말이야. 이 둘이서 야 네가 연기를 잘하겠니? 내가 연기를 잘하겠니? 난 연기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난 이런 식으로 해. 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야 난 너 연기하는 게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막 둘이 막 이렇게 티키타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연기가 이루어지는 느낌이고 누구 하나가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둘이의 텐션을 둘이가 탁 잡아서 쫀쫀하게 당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서 주연 배우가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아우라랄지 그 연기력이랄지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총합해서 응축되어 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주제는 뭔 것 같아? 레볼루션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거고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뒤바꾼다라는 거잖아. 레볼루셔너리라는 게 뭐라고? 레볼루션이 아니라? 혁명적인. 아 혁명적인? 아 미안 이거 너무 무식해 보이네. 편집 좀 해줘. 레볼루셔너리라는 게 뭐라고? 혁명적인 길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상에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로드가 레볼루셔너리 로드기도 하지만 어쨌든 혁명적인 그 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지. 나는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의 주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착각이라고 정리를 했고, 이것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통틀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일종의 권태와 어떤 지루함 같은 것들을 타파하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찾아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욕구는 그것을 채워나가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권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거두절미를 하고 레볼루셔너리 로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자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 관람을 하시든 아니면 스포일러를 잘 참아보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가 여기 있어. 아니. 자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으로 시작하고 있지. 도시의 야경은 되게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워 보이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가 좀 더 있잖아. 그런 곳에서 이제 에이프릴과 프랭크가 처음으로 만난다 라는 그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이 두 부부의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삶의 권태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란 말이지. 그래서 되게 필연적으로 이 앞부분에
이 둘이 서로를 몰랐던 시기,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의 되게 큰 줄기를 이루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 둘이 만났을 때 첫 상황은 이 둘도 이 서로에게 미지의 상태였던 거지.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에서 이 둘이 미지를 계속해서 쫓아서 가는 어떤 테마를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생에서 되게 좋았던 순간들은 뭔가 그 좋았던 어떤 파편적인 기억만 탁탁탁 이미지적으로 되게 잘 남아있고 엄청 디테일하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둘한테 가장 좋았던 첫 만남의 순간을 그 기억을 재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이 장면 보면서 그냥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가까이에도 이 보조 출연자들을 배치를 해서 주요한 인물들을 계속 가려서 딱 한 번에 보이지 않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보고 싶게끔 만드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느낌 자체가 되게 얘네들한테 이 서로에 대한 기억이 되게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되게 좋았던 순간을 이렇게 너무 옛날이라는 듯 그 후시절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다라는 듯이 보고 있는 표정으로 딱 받아줘.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둘이 싸우는 요 장면으로 온단 말이지. It's about this thing here, for God's sake. Oh, how kind of you. How terribly, terribly kind of you. Wait a minute, I don't deserve this. You're always so wonderfully definite on the subject of what you do and don't deserve. Wait a minute. Wait a goddamn April. Now you listen to me. 이게 되게 재밌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블로킹이라고도 하고 이 두 사람의 위치거든. 이게 이제 연출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고 연기를 할 때도 배우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서 얘가 어떻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방향성이 오가는 것들에 대한 이 연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영화가. 방금도 차에서 프랭크가 하도 하니까 이 에이프릴이 빡 쳐서 나와가지고 얘한테서 막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프랭크가 뒤따라와서 얘는 꼴 보기 싫어서 와서 담배를 물어서 담배를 붙이는데 얘가 와서 계속 쏴대니까 담배 그냥 다시 뒤돌아서 차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가 계속 변하는 게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걸 또 카메라가 잘 담아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치의 변동을 보는 재미도 있다 이 영화가. 그 싸우고 난 다음날 이제 프랭크는 홧김에 이렇게 뭐 홧김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성욕이 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서랑 자버리고 아내는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프랑스로 가야겠다라는 걸 이제 떠올리게 되지. I've never really been anywhere. Well, maybe I'll take you with me then, huh? I'm going back the first chance I get, I tell you. 아까랑 다르게 이들이 너무 따뜻해 보이지. 아직 이들이 서로에겐 되게 미지의 세계였을 시절인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그래 우리 그 파리에 한번 가면 우리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에이프릴이 하게 되는 거지. Money we have saved, enough to live on for 6 months without you earning another dime. And with the money we could get from the house and the car, longer than that. What we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 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비서로 취직해서 일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하고 싶은 걸 찾아. 당신은 원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걸크러쉬 오지는 얘기를 해. 처음에 이제 프랭크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했다가 일을 너가 한다고? 나는 놀고? 호호. 그래 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지. 그때부터 이 둘의 관계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 둘의 평상시의 생활에도 생기가 싹 깃들어. 왜냐면 이 둘은 이제 다시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기 시작했거든. 이러고 나서 이제 옆집 부부를 보여주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소름 끼칠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연출을 진짜 좀 잘했다고 느껴졌는데 그러고 나서 살짝 이렇게 트래킹 들어가거든? 이 사람한테 싹 들어가. 뒷모습 싹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싹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고 되게 보통의 컷처럼 직각에서 얘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컷 때문에 우리가 확 뭔가 있다라는 확 느끼는 게 되게 멀리서 얘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보고 있다 화들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 이제 소득 효과라고 해서 관객은 이제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본인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확 그게서 나오게 되거든.
얘한테 뭔가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얘가 에이프릴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두고 열망해왔다라는 걸 뒤에 가서 말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포석을 여기서 깔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포석에 대한 연출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샘 맨데스가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뭐 파리 간다라는 거 뭐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데 이 부부는 그게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이제 하지. 그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장면 보면서 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막 되게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파리에 대한 열망에 키스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게 고액의 연봉 제한이 들어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국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일 그만둘 거니까 나 대충 해버릴래 하고 더 편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써서 내버린 것 때문에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스카웃 해가지고 더 고액의 연봉. 그럼 그 돈만 있으면 여기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주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랭크에게는 더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걸 내려놓고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감내하지 않아도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권위를 누리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가려고 했던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고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에이프릴은 탐탁치 않게 생각해. 왜냐? 에이프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봉이 올라가는 건 프랭크한테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지만 에이프릴한테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극히 다들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와 입장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결혼을 했고 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수많은 게 얽혀져서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깊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여기서 에이프릴이 임신을 해버려. 말했다시피 애를 또 낳으면 지금 첫째 둘째를 낳아서 애를 길렀잖아. 셋째를 낳았을 때 나한테 내가 해야 될 똑같이 반복돼야 될 또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도 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야 에이프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지. 얘는 얘의 미지의 세계, 얘는 얘의 미지의 세계가 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제 지점인 거고. Be happy here at least for a little while. It is possible that Parisians aren't the only ones capable of leading interesting lives, April.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 있었던 과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와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앞에서 파리에 가자고 얘기할 때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don't want to go, do you? Come on, April. Of course I do. You don't. Because you've never tried at anything. And if you don't try at anything, you can't fail. 이제 상대방을 까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넌 원래 항상 그렇게 회피했어 이렇게 또 끌고 들어와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낙태기구를 발견을 하고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이제 빡이 도는 거지. Believe me? Is that a threat or a promise? When did you buy this, April? How long have you had this? I want to know. Jesus Christ. You really are being melodramatic about this whole thing. As long as it's done in the first 12 weeks, it's perfectly safe. That's now, April. Don't I get a say? Of course you do. 그리고 이제 이 대망의 댄스 씬이 나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계속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일환이 되기도 하거든. 프랭크가 아내한테 춤추자고 해. 근데 아내가 싫다 그래. Not right now. Maybe later. I'll dance. 눈치 없이 자기가 춤추겠다고 하는데 남편이랑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차 뭐 어떻게 돼가지고 먼저 가고 옆집 남자랑 둘이 있을 때 여자가 먼저 춤을 추자고 하거든. 자, 이 장면 연출이 너무 좋아. 음악이 싹 줄어들면서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너무 공허한 것 같은 느낌을 잘 만들었어. 에이프릴은 지금 본인이 쫓고 있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옆집 남자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빈 감정을 가져다 줄지 알 것 같아.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거에 대한 욕망을 또 채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현실이 너무 공허하고 절망스러우니까.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앞에서도 포석을 주고 이 남자가 여기서 난 늘 이걸 꿈꿔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기 와이프가 있지만 자기 와이프가 아닌 가질 수 없는 상대를 그게 또 이제 이 남자의 미지의 세계인 거지. 그 미지의 세계를 대상으로 되게 오랜 시간 이걸 꿈꿔왔다. 당신을 뭔가 욕망해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 결혼을 했다면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욕망해 왔을 거고 결국 내가 알고 내가 봐온 것은 이제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탐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결국 여기까지 이제 이 춤에서부터 이어져 온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초콜릿 테이스트.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기서 연출을 진짜 잘한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거든. 이게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딘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뭔가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안쪽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오른쪽은 바깥쪽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의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충돌하고 어떤 방향을 뚫고 나가서 누군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가 이제 지금 요 씬이 연출된 것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볼게. 일단 에이프릴이 바깥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바깥쪽에 있고 얘가 안쪽에 있지 지금. I made a disgusting spectacle of myself, right? Right. And everything that man said is true, right? Is that what you're gonna say? Apparently I don't have to. You're saying it for me. Well, you're wrong, April. 바깥쪽은 열려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으면 얘는 바깥쪽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얘가 말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와서 얘 바깥쪽을 막는 거거든. 프랭크가. Say? Apparently I don't have to. You're saying it for me. Well, you're wrong, April. Really? Why am I wrong? Because the man is insane. 근데 얘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다시 얘를 비켜놔서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지. He's fucking insane. Do you know what the definition of insanity is? No! Do you? Yes, it's the inability to relate to another human being. 근데 얘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얘한테 화를 내려고 하지. It's the inability to love. 근데 여기서 감정의 흐름이 한번 바뀌어. 저 남자한테 사랑할 능력도 없어라고 했는데 얘가 그 말을 듣고 웃긴 거야. 사랑할 능력도 없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너야 임마. 그게 너무 웃기니까 여기서 감정의 템포가 한번 바뀌어. April. 한번 어이가 없어서 얘가 나가다가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 버려. April! Oh, Frank, you really are a wonderful talker.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 한번 바뀌는데 얘가 안쪽, 프랭크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거든. If black could be made into white by talking. 그러면서 이제 에이프릴이 이제 화가 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에이프릴이 화를 내기 시작해. You be the man for the job. So now I'm crazy because I don't love you, right? Is that the point? No, wrong! You're not crazy, and you do love me. That's the point, April. But I don't. I hate you. 여기서 이제 에이프릴도 되게 강한 말을 던지고 In fact, if you come any closer, if you touch me or anything, I think I'll scream. Come on, stop this, April. 할 때 카메라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봐봐. In fact, if you come any closer, if you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touch 있는데 me or anything,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I 하다가 think I'll scream. Come on, stop this, April. 소리를 딱 지를 때 라인이 딱 넘어가. 하면서 얘가 바깥쪽으로 딱 넘어가고 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분출을 시켜놓고 근데 이게 난 여기서 연기가 진짜 개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얘가 마지막으로 자기 에너지를 하고 딱 소리를 지르고 나서 뭔가 개운한 듯한 표정이 한번 싹 지나가거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얘가 받아서 그 화가 오르는 이 표정. 이게 진짜 네가 연기를 잘하겠니? 내가 연기를 잘하겠니? 얘는 그 에너지를 받고 다시 이제 Fuck you, April! 바깥으로 다시 쫓아가지. What are you gonna do now? Are you gonna hit me?
you doing in my house if you hate me so much? Why the hell are you married to m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carrying my child? And why didn't you just get rid of it when you had the chance? Because listen to me, I got news for you. I wish to God that you had. 내가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막 싸우다가도 결국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하고 뭔가 관심을 확 끄는 순간 되게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확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네가 애 떼길 바랬어 라고 마지막으로 팡 던지고 딱 가니까 하고 에이프릴도 약간의 공포심이 확 찾아오는 게 연기에서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진짜 미친 거야 약간. 그러면서 얘는 다시 안쪽으로 쭉 들어와. 근데 그러고 나서 에이프릴의 행동도 또 예상이 가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날 계속 쫓아와줘는 아니지만 안 쫓아오는 건 싫어인 거야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얘가 뒤돌아온 것의 작용으로 에이프릴이 문을 닫고 나가버려 아예. 근데 얘가 아예 여기서 사라지는 건 또 얘한테도 공포거든. 그러니까 얘도 나 네 애를 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놓고도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불안한 거야 다시. 근데 에이프릴 또 다가온 얘가 또 따라오니까 싫은 거야 또. April! Listen, I didn't mean that. Honestly, I didn't mean what I You're still talking. Isn't there any way to stop your talking? 그러니까 그 오래 쌓인 권태의 관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데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이 관계에 대한 묘사가 이 연출이 정말 끝판왕으로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완전히 밝게 해가 떴을 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근데 둘 다 이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 그냥 관계가 좋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서로한테 잘해주자라는 바이브로 이제 가는 거야. Good morning. Good morning. Would you like scrambled eggs or fried? I don't know. Doesn't really matter. 그러면서 남편을 이제 회사에 아내가 보내주지. 너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는 막 울어.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더 이상 정말 출구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내 미지의 세계에 가고 싶었는데 이 애 때문에 못 간 거가 아닐까? 막 그래서 또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 앞에서는 12주가 지난 다음에는 산모도 위험하다는 정보가 나왔지만 도저히 출구가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아이를 떼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지. 스스로 이제 아이를 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하혈이 시작되지. 그래서 이제 산모가 위험해지고 결론적으로는 에이프릴이 죽게 되지. 근데 난 진짜 더 소름 돋았던 장면은 뭐냐면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 생각했어. 이게 옛날에는 봤을 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약간 잊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면서 진짜 이 장면이 가장 소름이 돋았거든. 표정이 어때 보여? 편안해 보이지 않아? 그치, 슬퍼 보이는데 편안해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계속해서 그 아내와 싸우고 뭔가를 다투고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생이.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끝에 아내가 죽었잖아. 지금 당장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론 아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았는데 아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 그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종의 미지의 세계인 거고, 그 미지의 세계를 이를테면 되게 오랜 시간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이 오히려 약간 뭔가 편안해진 듯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장면이 아니라고 느꼈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 뭔가 공감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연출했다면 약간 너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솔직한 감정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 싶을 만큼 깊은 마음 아닐까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거가 이제 또 뒷장면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느꼈는데, 이 부동산 아내가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싹 들어주면서 자기 보청기 소리를 줄여. 그래서 아내 소리를 안 들리게끔 하고 계속 들어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이렇게까지 오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이 둘은 살아왔잖아.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또 이렇게 살아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조음 뒤에 숨겨진 이런 아이러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 연출자의 어떤 관계나 삶들을 바라보는 되게 차갑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표정도 편안해 보이지만 그 서늘함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영화가 차가운 온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짜 팔팔 끓어. 제목처럼 이제 레볼루셔너리 로드,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뭔가 변화와 혁신을 꿈꾸면서 그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때론 좋을 수도 있고 때론 또 나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 영화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걸 욕망하는 존재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롭고 왜 그런 것 같은지에 대한 시각을 좀 잘 그리고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또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와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